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 의 문제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뤄두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한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한 몫의 재산을 챙긴다. 내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가? 저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냐고 반박하고 싶은가? 물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에 작용을 한다. 축구 경기에서 종료 시간 몇 분 전에 상대편 선수가 어이없는 실수로 공을 놓쳐서 당신의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다. 골프 경기에서 잘못 친 공이 저 멀리 나무에 맞았다가 그린으로 다시 날아와 홀에서 바로 10cm 떨어진 곳에 안착할 수도 있다.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에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 단순한 행운일까? 내가 보이기에는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 우주 또는 저 높은 곳의 힘일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애물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무궁무진하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다. 간단하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라.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단순하고도 중요한 충고 하나 들어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아라. 1000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 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시기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24시간 디저트 카페를 차리려고 계획할 때의 일이다. 가게 위치를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보려고 뛰어다녔다.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커피 등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도 조사했다. 제일 먼저 닥친 문제는 내가 뚱뚱해졌다는 것이다. 메뉴를 확인하면서 먹은 것들이 다 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봐, 하브, 제일 좋은 조사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게 분명한 하브가 대답했다.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업종으로 뛰어들어. 처음부터 가게를 차릴 필요는 없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복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가게에 취직해. 가게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10년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확실히 이 녀석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한 바이 가게에 취직을 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나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사장 자리에 앉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슬프게도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고 실은 관심도 없었다. 난 웨이터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바닥도 청소하고 접시도 닦았다. 의지의 힘이 이런 데서까지 작동하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꼭꼭 참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 파이 사업을 배우겠다는 사명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미리 돈 주고 구입한 티켓으로 배울 기회를 얻었고 덤으로 쌈짓돈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동안 매니저 옆에서 총수입과 수익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급업체 이름을 알아내려고 물품 상자들을 확인해 보기도 했고 장비와 재료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까지 배우려고 새벽 4시에 제빵사에 심부름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마 내가 꽤 일을 잘했던 모양이다. 매니저가 부르더니 파일을 한 조각 주면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두구두구 울리는 북소리.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말이다. 난 정확히 1초에 10억분의 1 동안 그 제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첫째, 계산대에 붙박여 있어서는 절대 많은 걸 배울 수 없다. 둘째, 나는 이미 배우고자 했던 것을 배웠다. 나의 목표를 완수했다. 이래서 내가 복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이다. 그 일을 배우는 데에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다. 안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역시 밖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 수 없다. 넷째, 복도에 들어서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다행히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위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파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쯤 파이 냄새를 맡는 건 물론이고 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둘째, 내가 그만둔 다음 날 제빵사가 그만두었는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 아주 화끈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면서 아메리칸 치골로라는 영화에서 리처드 기어가 거꾸로 매달려 있던 그런 기구다.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빵사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운동기구를 스포츠용품점과 백화점에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소매점이나 똑같은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장비가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미친 듯이 벨이 울렸다.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기회가 왔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때 운동기구를 처음 팔아봤는데 그 일로 결국 스포츠용품 소매점 1호를 열게 되었고 내 인생의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말이다. 파이 가게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한다. 도출 조정하며 항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지 못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존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